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2기, 오늘 이제 1회차인데요. 앞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우리가 일기 때 풀어봤던 문제들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대전제, 전제 상황 제시, 소전제 추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오소독스하게 이렇게 정확한 글쓰기로 했는데요. 이번 2기 때는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좀 축약형으로 압축할까 이제 요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되긴 한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한두 개 문제가 한두 개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약 사례형도 50개 정도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암기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축약형으로 해서 좀 암기의 부담을 좀 줄일까라는 생각에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번 2기 때에는.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했던 것 중에 시험 문제의 구성은 반문용도 전달하기 때문에 사례 한 문제, 그다음에 단문 두 문제 해가지고 50점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은 매일 3개 정도를 테마 3개 정도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한 것은 다음 주에 시험을 보고 또 내일 강의한 것도 그 다음 주에 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한 일주 정도의 텀을 들여서 다음에 시험을 볼 거니까 일주일 정도 좀 열심히 자주 보셔가지고 익숙하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100% 암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꾸 이쪽으로 익숙하게 되면 시험장 가면요. 글이 만들어져요. 참 신기한 게 사람은요. 첫 문장만 만들어지면 그 뒤부터는 글이 만들어져요.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첫 문장이 기억이 안 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지막 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 첫 문장을 가지고서 항상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마지막 문장하고 첫 문장 그대로 받아가지고 첫 문장을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판례를 어떻게 외워야 되지? 여기까지 머리가 이렇게 수준이 거기까지 가요. 사고가. 그러면 판례를 또 외우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하나씩 다음 단계 필요한 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회차도 문제 봤지만 이 문제는 다시 PDF 파일로 변환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럼 일주일 동안 요거 이제 듣고 다니세요. PDF 파일로. 근데 이 문제, 참조 조문은 너무 기니까 그냥 이거는 생략하고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쪽 해설지 요거를 PDF 파일로 변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또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럼 수업에 들어가서 일단은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 일문을 보시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바텀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탑다운으로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바텀업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건데, 자, 맨 밑에가 뭐냐면 독촉행위는 항구성이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위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위라는 표현은 누가 누구에게란 뜻이에요. 그러면 비광역시장이 갑에 대하여 행한 독촉행위는 항구소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라는 말은 비광역시장이 갑에 대하여 행한 독촉행위는 수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게 위가 그런 뜻인데 이 말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독촉행위는 항구소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례 딱 문제 풀 때 항상 있잖아요. 탑다운을 읽어가지고 어떤 그 직관력에 의해서 이거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건데? 라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자꾸만. 그렇게 절대로 사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학은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특히 행정법은요. 그럼 요게 자극이죠. 그럼 요걸 반응을 받으려면 요 표현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요 표현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독촉행위가 항구성의 대상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아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와 관련하여. 그 다음에 독촉행위가 우리가 그때 대전제로 항상 법조문을 쓴다고 그랬죠. 행정소송법 제38조 항고소송이니까요. 항고소송은 법률 조문이 3개가 나야죠. 38조 1항, 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 의하여 꼭 이렇게 쓰라고 했죠. 에 의하면이라고 썼어요. 대전제로 쓸 때는 에 의하면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이제 에 의하여 그러면
이 법조문의 표현 중에 어떤 표현과 이게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될까?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일기 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보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거 뭐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세 가지의 그 선택의 가능성이 살아있죠.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 집행 공권력의 행사 하나, 또 하나는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 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또 하나는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 집행으로서의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공권력의 행사가 관련이 있다. 왜냐면 이게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있잖아요. 분명히 물어볼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것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걸. 문제 소재에서. 그러니까 무심코 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 법학적인 논리를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나는 이론설에 의해서 하겠다. 나는 판례와 이론설에 의해서 나는 이거 하겠다. 이제 좀 이따 우리 단문 할 건데 거기서 이론설과 판례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단문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걸요. 그러니까 사례 풀이를 할 때는 판례 쪽으로 계속해서 풀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문에서는 물어봐요. 야, 이게 진짜로 이게 이론설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인데, 야, 이론설 쪽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학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그 제안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단문에서 물어보고 싶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따가 또 우리가 단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독촉행위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전제로 썼던 이 법조문 있죠. 법조문은 목차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표현만 빼내면 돼요. 행정처행 구체사실 법정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진짜 빠졌네요. 처분인지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현만 빼내면 돼요. 그럼 이 표현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하여 뭐가 있어요?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주어로 받아버리잖아요, 그걸. 그래 놓고, 자, 원칙적으로, 자, 행공특법 권익위, 자, 국권직관, 일반자 빼버리고, 국권직영, 국권직관 다 상관없습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요. 자, 여기까지는 순전하게 바텀업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